네, 어느덧 확 다가온 겨울 12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슈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신익규 기자, 오늘도 어김없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핫 키워드 4개 보겠습니다. 계엄 그 후 해직은 됐습니다. S&P, 영풍재지, 영원무역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계엄 사태 해지. 어제 사실 우리 개장 전만 해도 사실 거래소가 개장할까 안 할까 요게 또 관심일 정도로 이제 굉장히 불안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좀 선방했단 말이죠. 우리 주가 지수가. 증권가에서 앞으로 우리 지수 전망 어떻게 보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증권사 전망들 종합하면 단기 불확실성은 불가피했지만 그래도 다른 사례들을 조금 스터디를 해보면 공부해보면 해외 투자자 복귀와 같은 이런 그러니까 혼란이 가져왔던 사회적 파장에 비해서 금융시장의 회복은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 이런데 이제 중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의견부터 살펴보면요.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그래도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죠. 현재 평균이 한 12개월 선행 PER, 주가 수익 비율 기준으로 한 8.7배 수준입니다. 이게 코스피 10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거든요. 이것도 낮은데 만약에 현재 상황이 악화가 됐을 경우,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 불확실성이 확대됐을 경우에 이 12개월 선행 PER이 7.9배 수준까지 내려가는 게 극단적 저점 시나리오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그렇고 과거 탄핵 정국 때도 이 정도 이상으로 떨어지지는 않았다고 본 것이거든요. 이것을 코스피 지수로 환산하면 현재 2360선입니다. 그러니까 2360선 아래로 가는 시나리오는 상상하기 힘들다라는 게 증권가의 의견이었고, 그래서 2400선이 붕괴되면 그때부터는 점진적인 매수를 고려해야 할 것,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간밤 야간 시장에서 환율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환율이 주간 종가 대비를 이제는 좀 봐야죠. 시시각각을 봐야 되니까. 주간 종가 대비 10원 70전 오른 1413원 6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올랐으니까 원화 가치가 조금 더 떨어졌으니까 시장에선 금융당국의 여러 가지 조치에도 불안감이 조금은 남아있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해외 계엄 사례들의 패턴을 보면 계엄 영향이 의외로 길지 않았다라는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요, 2010년 이후에 쿠데타가 선포됐거나 계엄령이 선포됐던 나라 두 나라가 있습니다. 두 나라를 봤었는데 한 곳은 태국이었고요, 한 곳은 튀르키예였습니다. 이제는 터키라고 하면 선진국 되죠. 중에서는 없었나 보죠. 선진국에서는 계엄을 잘 선포하지 않죠. 어쨌든 이 태국은 당시에 이 증시가 이 쿠데타 당시에 1.6%밖에 안 떨어졌답니다. 이거는 약간 조금 논외의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보통은 이제 계엄이라든가 정정 불안이 됐으면 당연히 좀 출렁거린 나라들이 있겠죠. 튀르키예가 그랬습니다. 튀르키예가 2016년 당시에 이 계엄령 선포 직후에 터키 증시가 13% 떨어졌습니다. 13% 떨어졌고, 그리고 리라와 가치,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6% 절하가 됐었습니다만 이게 열흘 뒤에는 원래 추세대로 회복을 했었다는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은 사실 연말에 탄핵 정국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때 여러 불확실성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과거 데이터들을 봤을 때는 회복은 조금 빠를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남겼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치적 불확실성 남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금방 회복할 것이다라는 게 역사적인 사례였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는 그렇게 또 얘기였고요. 되어야겠죠. 예. 네, 자, 그 연장선상입니다만 그 신용평가 회사 뭐 S&P도 있고 무디스도 있고 피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S&P가 어제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 뭐 전혀 문제 없다 뭐 이렇게 지금 좀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놨다면서요? 네, 어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 질문들이 있었는데 12월 3일의 사태가 투자자들에게 뜻밖의 일이고 앞으로 투자 결정에 부정적인 여파 당연히 미칠 수 있겠습니다만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국제 신용평가사의 관점에서는 현 상황에서는 한국의 현재 장기 신용등급 AA입니다. 높은 수치인데 이것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본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비상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가 됐고 한국의 제도적 기반이 탄탄한 것으로 본다라는 게 이 판단의 이유였는데요. S&P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잠재적 여파가 플랫하다, 그러니까 밋밋하다라는 이 문장이 나온 것도, 이 워딩이 나온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환경에 대해서 다소 신중한 태도 보일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한국의 신용 환경이나 한국 기업의 신용도에 관해서는 계엄의 여파가 현재로서는 좀
잠잠해진 상황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내놓은 게 S&P였습니다. 네, 무디스는 살짝 불안하게 뭐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S&P 같은 경우에는 네. 신용 등급에 영향 없다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또 OECD가 우리 보통 이제 기관들이 뭐 3개년치 전망, 성장률,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내놓습니다만 줄줄이 다 낮췄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OECD 전망은 사실 뭐 이번 12월 3일 사태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긴 하지만 그렇죠. 어제 내놨으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잡긴 했습니다. 다만 이게 최신 데이터 치고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분석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른 기관들 저희가 그때 한은 같은 경우는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우리나라의 이 잠재 성장률 전망치보다 낮은 1.9% 내놨다는 얘기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OECD는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이제 2.5%에서 2%포인트, 0.2%포인트 낮춰잡은 2.3%로 전망을 했습니다. 내년 전망치도 2.2%에서 2.1로 낮췄는데 이거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 오히려 조금 더 긍정적인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본 이 표들을 조금 준비를 해놨는데요. 한은 같은 경우가 내년에 1.9% 전망을 했었고 그리고 IMF 같은 경우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 2.2%로 잡았었거든요. KADI도 그렇고 한은도 그렇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 2.2%를 했는데 모두 이제 2.1로 이제 2.2에서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올해 전망치를 이 OECD가 내놓은 겁니다. OECD 같은 경우는 견조한 글로벌 수요가 수출 지탱하고요. 금리 하락이라든가 실질 임금 상승 같은 경우 이런 것들 때문에 올해 말부터는 한국의 민간 소비 다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목표를 조금 2%라는 목표치보다 내려갈 수도 있다고 봤고요. 실업률 이것도 괜찮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한 전망은 오히려 숫자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워딩을 더 많이 한 게 OECD 보고서에서 관측이 됐는데 또 하나 봐야 될 게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겠죠. 내년 세계 경장률 전망치도 3.3%로 나쁘지 않게 전망을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인데 내년 전망 올해도 조금 걱정이긴 하고요. 오늘도 우리 이제 3분기 성장률 뭐 수정해서 다시 나오겠죠. 0.1 나왔었는데 전분기에 마이너스 0.2 찍고 전분기 대비인데도 0.1 나왔단 말이죠. 오늘 수정하는 거를 좀 봐야 되겠지만 올해 전망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내년에 OECD가 2.3으로 비교적 높게 올해 2.3 내년 성장 전망치 2.1로 비교적 높게 보긴 했습니다만 외국계 IB들은 CT는 심지어 1.6으로 봤더라고요. 내년 하방 가능성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영풍재지입니다. 작년에 주가 조작 논란 그 한가운데 있던 회사가 영풍재지인데 이번에는 경영권 분쟁 소송에 또 휩싸였다면서요. 네, 영풍재지라는 기업 말씀대로 뉴스로 접하신 분들이 조금 더 많았을 겁니다. 이 주가 조작, 대규모 하한가 사태 주인공이었었는데 장본인이었었는데 여기에 또다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맥락을 잠시 설명드리면 영풍재지의 모회사는 대한금속이라는 곳입니다. 이 대한금속이 최근에 적대적 M&A 시도를 통해서 KH그룹이라는 곳이 이곳의 이사회를 장악했습니다. 대한그룹의 이사회를 장악한 후에 대한그룹의 자회사인 영풍재지의 이사를 모두 해임하고 우리 KH그룹의 경영권을 더 가져가겠다. 이런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기존의 영풍재지 이사들을 해임하라는 이 소송을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KH그룹이 영풍재지까지 경영권 확보하겠다는 의미죠. 영풍재지가 이 장부의 평가가 조금 저평가된 부동산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높다는 게 업계의 평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영풍재지 같은 경우는 이걸 그대로 내주지 않고 기존의 대주주 지지세력 끌어모아서 유상증자 배정하고 이 백기사 확보해가지고 경영권 방어하겠다라는 입장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3자 배정으로 갔군요. 네,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영풍재지 경영권을 가져오려는 KH그룹 측도 그리고 현재 영풍재지의 대주주 측도 사실 회사 경영에 그렇게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과거 사례들 보면은 무자본 M&A나 주가 움직임에 조금 더 관심이 있어 보이는 이 두 세력 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쪽입니다. 과거 사례 살펴보면은 영풍재지 현 대주주가 인수해온 기업들이 현금성 자산이 크게 줄어든 채로 상장 폐지가 됐었거든요. SFC, 뭐 연희 BNT 이런 기업들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의 대주주였었고요. KH그룹 회장은요 현재 계열사 KH 필룩스의 이 HK 필룩스의 이 암 치료제 관련 허위 공신에서 부당이익 취한 혐의로 현재 인터폴 적색 수배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라는 것이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는 단기 주가 상승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보셔라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이곳은 투자자들이 투자 관점에서 보셔야 될 곳이라기보다는 금융당국이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종목이 아닌가 합니다. 좀 세게 봐야 되겠네요. 이런 것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또 한 축을 또 담당하지 않나 뭐 싶기도 하고요. KH그룹이 그동안 인수했던 회사들 다 줄줄이 상장 폐지됐고 요게 인수한 대양금속을 통해서 영풍재지 적대적 M&A 하려고 하는데 영풍재지도 주가 조작 논란이 있었고 KH그룹도 마찬가지 뭐 회장은 해외로 튀었고 야 이건 정말 금융당국이 좀 세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이런 종목들은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영원무역, 노스페이스로 유명하죠. 영원무역에 대해서는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그런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이제 한동안에 좋지 않았다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 제조사로 알려져 있는 기업이죠. 이 영원무역 주가 흐름 올해 좋다고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영원무역이 인수했던 스위스 프리미엄 자전거 브랜드 스콧이 코로나 때 좋았다가 지금의 비싼 자전거 재고 문제라든가 영업이익 문제라든가 되게 안 좋았는데 그래서 연말에 이른바 빅패스 부실 자산 같은 것들을 회계상 한 연도에 몰아서 이 회계 반영해버리는 그래서 다음 회계 연도에 새 출발해버리는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증권가에서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DB금융투자가 영원무역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논리 살펴보면요. 미국 제조업황이 생각보다 좋다는 겁니다.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도 그렇고 다 좋았었죠. 그래서 미국 의류도매 재고 추이 보면은 도매 재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바이어가 영원무역과 같은 OEM, 그러니까 제조사들한테 주문을 넣을 때라는 겁니다. 실제 3분기 영원무역의 달러 주문이 전년 대비 13% 늘면서 상승 전환했거든요. 여기에 휘청이는 최근의 환율, 이 강달러 환율, 이 강달러도 영원무역의 수익성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대표적인 또 수출도 많이 할 테니까 원달러 환율 상승은 호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